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0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힘내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최적 기법, 리니어 컨트롤 기법으로 폴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LQR과 같은 기법들을 배웠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런 리니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아래 보시다시피 이런 스테이트 모델도 구성을 해줬고 이 옵서버빌리티와 컨트롤러빌리티를 만족해야지 이러한 리니어 컨트롤 기법을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수식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현재 시스템 매트릭스 A와 B 매트릭스를 알고 있고 현재 스테이트 X와 이 X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일련의 컨트롤 U를 주면 다음 스텝에 X 닷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여기서 과연 현재 스테이트 X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M1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우리가 과연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실제로도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이라고 해보면 이 드론의 절대적인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이제 센서를 통해서 알아내게 되는데, 센서를 사용할 때도 그럼 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 속도 센서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가격이 매우 비싸지게 되고 로봇 자체도 무거워져서 매우 불합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속도 센서를 단 다음에 이것을 미분해서 가속도를 얻어내거나 혹은 적분해서 이 위치를 알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바로 에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스테이트 X와 다른 에스티메이션 스테이트 X를 X 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아래에 있는 이 매트릭스 C라는 것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센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값은 정해져 있으므로 현재 전체 스테이트와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스테이트 사이의 관계를 행렬 형태로 나타낸 게 여기 있는 C 매트릭스입니다. 여기 있는 C 매트릭스는 지금 두 개의 1 빼고는 다 0인데요. 이 1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X3와 X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X3와 X4는 무언가 센서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나 봐요. 그러면 X1과 X2는 알아낼 수 없느냐? 이 X3와 X4를 가지고 뭔가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거나, 그래서 이 C라는 매트릭스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에스티메이션 스테이트 X 햇을 새롭게 모델링 해봐야 되는데요. 이 X 햇 닷을 에스티메이션 스테이트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실제 스테이트 X와 에스티메이션 스테이트 X 햇, 그 다음에 실제 X 닷과 실제 아웃풋 Y와 에스티메이션 아웃풋 Y 햇의 차이. 그래서 아웃풋의 에러가 되는 거죠. 아웃풋 에러 곱하기 어떤 개인 L 값을 곱한 것을 뒤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루엔베그 옵서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X 햇 닷을 선언을 했다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에러와 에러 닷을 여기 있는 수식을 대입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착착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씩 전개하고 묶을 건 묶어주면 최종적으로 방금 전에 우리 에러 닷은 A 곱하기 에러였죠. 그런데 지금은 에러 닷은 A-LC 에러로서 이 A가 매트릭스 A가 A-LC 형태로 조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이겐밸류 람다도 바뀌었겠죠. 제가 왜 폴 플레이스먼트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폴 플레이스먼트에서는 X 닷은 AX였고 여기서 조작을 통해 A-BKX 형태로 A 매트릭스를 A-BK 형태로 조작해서 여기서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아이겐밸류 람다를 조작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로엔버그 옵서버와 폴 플레이스먼트는 매우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이썬에서 구현할 때 어떻게 코드를 쓰는지도 제가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L 개인을 구하는 방법은 L의 트랜스포즈를 구하고 싶다면 폴 플레이스먼트 때 사용했던 컨트롤 다 플레이스 안에 원래 이전에는 A랑 이번에는 로엔버그 옵서버에서는 A 트랜스포즈와 C 트랜스포즈 그리고 4를 넣어주면 됩니다. 좀 다시 한번 써보면 A 트랜스포즈와 C 트랜스포즈 그리고 4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차이를 갖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같은 컨트롤 더 플레이스를 통해서 어떨 때는 폴 플레이스먼트에 사용하고 어떨 때는 로엔버그 옵서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면 여기서 한번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컨트롤러빌리티와 옵서버빌리티를 판가름할 때 사용했던 두 개의 매트릭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AB 제곱, AB 세제곱, 4제곱, 그리고 ABN-1 제곱을 다 묶어서 커다란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C0라고 한다면 C0의 랭크가 풀랭크를 만족을 했을 때 이번 시간 살펴볼 코드는 lecture 15 observability 안에 있는 spring mass obsv라는 함수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는 일전에 있던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 것을 그대로 가져왔고 메저먼트 매트릭스 C는 여기 있는 것처럼 속도 부분에만 1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센서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observability와 controllability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폴 플레이스먼트와 루엔버그 옵서버 둘을 어떻게 같은 컨트롤 플레이스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아무 조건도 어떤 조작도 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A 매트릭스 이것의 아이겐 밸류를 한번 프린트 해봤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해뒀고 보시다시피 허수 부분이 있어서 전체 시스템이 진동하거나 혹은 발산할 우려가 있죠. 다음으로 Observability 매트릭스 OB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OP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ontrollability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대신에 이것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프린트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분명히 control.observability, control.controllability 다른 API를 사용을 했는데 결과는 두 개의 매트릭스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전 제가 강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둘 사이에는 이런 트랜스포즈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한번 코드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빌리티나 옵서버빌리티를 만족하느냐 풀랭크를 만족하느냐 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랭크를 한번 계산해서 프린트 해봤고 시스템의 자유도가 4자유도인데 랭크도 4를 만족했으니까 풀랭크 맞네요. 마지막으로 이 폴 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이번엔 루엔버그 옵서버인 L을 구해볼 것입니다. 컨트롤 다 플레이스 안에 A랑 B 매트릭스를 넣는 것이 아니라 A 트랜스포즈와 C 트랜스포즈 그리고 우리가 위치시킬 폴 위치를 전달해 주면 이 개인 L이 아니라 L 트랜스포즈를 리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이 값을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값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이 L 개인만 보고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 방금 전에 우리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에러를 계산할 때 에러 닷은 A 곱하기 에러가 아니라 에러 닷은 A 마이너스 C 형태로 A 매트릭스를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 구했던 UA의 아이겐 밸류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폴로 만들고 싶었던 이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루엔버그 옵서버를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어떤 그래프도 없고 시스템에 예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우리가 일전에 있었던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은 그대로 동일하고요. 대신에 지난번 리니어 컨트롤 시스템에서 봤던 것처럼 LQR 폴 플레이스먼트 적용하듯이 이번에도 시뮬레이션 플롯을 그리는 함수를 준비해봤습니다. 파이썬 3에 스프링 매스 옵서버빌리티 obsv 언더바 sim 네, 한번 실행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이 실제 밸류고요. 파란색이 에스티메이션 한 밸류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일치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개인 K를 조용을 시켜놔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A, B를 주석 처리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보시다시피 실제 밸류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값은 또 하나는 초기 값에만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에스티메이션 초기 값을 이 0.20000이 아니라 뭐 0000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초기 값이 0000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떠한 에스티메이션 업데이트도 적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 ABig이라는 커다란 매트릭스를 만들고 있는데 왜 이러한 조작을 해줬냐 하면 칼만 필터의 에스티메이션 스테이트 x 헷 닷을 구하는 방법은 일전에 LQR과 비슷하게 이런 복잡한 리카티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수식을 직접 손으로 풀지 않고 파이썬의 control.lqe라는 API를 사용할 것입니다. 대신에 이때 매개 변수들이 몇 가지 필요한데 여기 매개 변수 중에 방금 전에 구했던 QE, 상황에 따라서 NE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QE와 RE는 프로세스 노이즈를 자기 자신과 트랜스포즈해서 곱한 것이 QE였고요. 메저먼트 노이즈를 자기 자신과 트랜스포즈 제가 일전 루엔버그 옵서 볼 때 너무 빠르게 넘어가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요. 사실 우리는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싶지 않아도 항상 정확하게 이 물체의 스테이트를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스테이트를 알아내요. 그런데 우리의 에스티메이터는 정확하지 않았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실습해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기 있는 XEST, X햇을 의도적으로 노이지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노이지 X햇과 실제 정확한 X를 섞어서 에스티메이터가 정확하게 추정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정확한 스테이트 x1닷과 에스티메이션된 x2닷을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 번에 작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커다란 행렬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실제 정확한 리얼 스테이트 x1 같은 경우는 x닷은 ax 이것은 별로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곱해지는 이 값들, 곱해지는 값들, 곱해지는 값들 다 계산을 해보면 결국 x1닷은 ax actual value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칼만 필터 같은 경우에 이 estimation x 닷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렬 형태로 만들었을 때 LC 곱하기 리얼 밸류 그리고 A-LC 곱하기 estimation value 그리고 G 곱하기 프로세스 노이즈 더하기 L 곱하기 메저먼트 노이즈 형태를 행렬 형태로 만들어줘서 위와 같은 이렇게 커다란 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도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일전에 우리 여기 있는 x 햇 닷을 정리해 보면 이 ax 햇 플러스 bu 플러스 g w 플러스 l 곱하기 y 마이너스 y 햇을 다 y 대신에 cx 플러스 du 이렇게 다 넣어서 전개를 다 해보면 이러한 수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첫 번째 항에는 리얼 밸류 x, 두 번째 항에는 에스티메이션